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은 유혹하는 YG 아니고 유혹하는 책걸상 되겠습니다. 네, 유혹하는 책걸상. 왜냐하면 YG와 JYP 둘 다 책을 완독하고 이거 재미있다. 충분히 유혹하는 책걸상의 책으로 권할만 하다라고 의기투합해서 방송이 정해졌고요. 여전히 이 오미크론 대유행의 한복판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또 이분을 모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저분이 너무 땜빵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이죠 뭐. 뭐 100%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사실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온 듯한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뭐 나오기 싫은데 끌려 나온 건 맞습니다만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지금 일주일의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간의 녹음할 자발성이 있습니까? 아니 약간의 자발성이 아니라 지난주는 일단 인사부터 좀 할까요? 우리 송수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 기자 송수연입니다. 네, 그 어떤 분이 송수현 기자 반갑다고 댓글 다셨던데. 홍수연으로도 홍으로도 들으시고요. 수현으로도 들으시고요. 홍수연 네. 아니고요. 이게 뭐 이렇게 막 넘치고 이러지 않습니다. 네. 네. 송수연 기자가 되겠습니다. 네, 송수연 기자님. 네. JYP와 15년 동안 같이 일했다. 엄청난 이랬던 일하고 있는. 엄청난 인내심의 소유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지난주에는 솔직히 땜빵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페이스북 이야기 750쪽짜리 책을 뭐 읽겠냐, 이거를 사겠냐, 그리고 읽으라고 막 우리가 유혹을 한들 뭐 좀 흔들리기라도 하겠느냐, 이런 마음에 그냥 불렀걸랑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또 둘만의 대화는 있었잖아요. 써니보다는 송수연이 확률이 높다. 확률이 더 높다. 그렇죠. 샀어요. 거봐. 놀랍게도 방송 녹음 끝날 때까지만 해도 절대 안 읽을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결국 자기 샀다고. 샀어요. 저는 JYP 픽에 조금 더 꽂히는데 그날따라 과학책이고 전혀 읽으실 것 같지도 않은데. 뭔 과학책이야 그게. 비즈니스 책이지. 뭐 제가 느끼는 과학책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뒷담화책. 그 너무 재밌다고 계속 강추하시니까 그 700페이지 넘는 걸 사버렸네요. 아하. 네, 읽을진 모르겠어요. 제가 장단컨대 헌책방 갑니다. 헌책방에 한동안 팔아도, 꽂혀 있다가 신간이기 헌책방 때문에 갑니다. 네. 꽤 받을 수 있습니다. 한 2만 원 받을 걸? 전시용으로. 그러나 이번 주는 다릅니다. 이번 주는 송 기자가 유혹당할 것이 확실시되고 유혹당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책을 사서 다 읽고 고맙다, 이걸 알려줘서라고 말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로서는 오늘 책이 좀 뜻밖이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뭐 신간이나 혹은 화제가 되는 책들을 웬만하면 그냥 훑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JYP가 YG를 보면은 항상 하는 말이 읽을 책이 없다. 재밌는 책이 없다. 재미가 너무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막 반복하는 거죠. 이게 내 탓인가? 아니면은 출판계 탓인가? 근데 실제로 요즘에 재밌는 책이 없긴 해요. 그지. 네. 나만 그런 거 아니지. 그래서 저도 작년 혹은 재작년에 나온 책들 중에서 혹시 놓친 책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막 뒤적뒤적 거리다가 우연히 최근에 읽은 책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신선하고 좀 막 아주 재밌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JYP한테 권할만해서 최근에 읽은 이런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JYP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먼저 YG가 권한 책이었어요? 네. YG가 권했는데 북유럽 스릴러입니다. 근데 페이지가 650이야 이거는.
그래서 웬만하면 JYP가 아이씨 두껍잖아 이러고는 안 읽을 텐데 740에 한번 넘어갔고 650에 한번 넘어갔고 650쪽이나 첫 페이지 곧 되는데 읽으시겠네요. 이거 보니까 스웨덴 JYP가 나이가 들더니 귀가 얇아요. 원래 이렇게 나이 들면 어르신들이 잠도 잘 못 자고 막 젊었을 때 안 하던 일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약간 그런 패턴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스웨덴에서는 엄청나게 인기 있는 작가이고 그리고 설정이나 이런 게 아주 깜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재밌겠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YG가 말씀하셨다시피 재밌는 책이 너무 없다라고 하도 여러 번 징징거렸는데 옛다 이러고는 이제 요건 좀 재밌을 거야라고 던져준 거기 때문에 650쪽이면 어떻습니까? 이러고는 봤죠. 이거를 한 이틀? 금세 다 읽었네? 그러니까 하루에 읽기는 좀 버거워요. 하루 읽기는 좀 저도 두꺼워요. 하루에는 못 읽었고 한 이틀 정도 걸렸어요. 그 이제 뒷얘기가 더 있는데 일단 그 문제의 책을 먼저 소개를 하자면 스테판 안햄이라는 스웨덴 작가가 쓴 얼굴 없는 살인자입니다. 네. 원서는 2014년에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번역이 되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판 아넴은 이 얼굴 없는 살인자에서 등장한 형사를 주인공으로 총 7편의 작품을 여태까지 썼는데 그 중에서 첫 편과 둘째 편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었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책은 첫 번째 편인 얼굴 없는 살인자이고 이 얼굴 없는 살인자 이후에 편지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작가의 두 번째 작품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JYP는 얼굴 없는 살인자만 읽었고요. YG는 그 편지의 심판까지 읽었고. 이거 왠지 마이클 코넬리처럼 또 이거 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2권만 번역돼 있다는 거. 다행이네요. 스웨덴어를 읽으실 생각은 없잖아요. 없죠. 지금 마이클 코넬리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송수연 기자가 우리 회사의 멤버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책걸상의 광팬입니다. 맞아요. 책걸상에서 추천하는 책을 몇 %쯤 봤어요? 무지하게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독서력은 다 책걸상이 쌓아줬다고 해도 원래 저분이 저렇게 책을 많이 읽는 맞아요. 사람이었냐? 아니었죠.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걸상 뭐 그냥 우리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볼까 이러고 들었다가 꼬임에 넘어가서 책을 읽었는데 어라 재밌네? 그래가지고는 다음에 또 들었는데 그 책도 재밌어 보여가지고 사서 또 읽었는데 그것도 재밌네? 그리고 이제 이 아재들이 권하는 책을 자꾸 읽기 시작한 그러니까 이제 송 거죠. 기자님 취향이 약간 저는 좀 의심스럽긴 하죠. 왜냐하면 아재 취향이에요. 아재 취향 그리고 놀라 그리고 자존심 또 상해. 그 아재 취향에다가 그리고 또 막 평소에는 되게 재수없게 생각하는 직장 상사가 심지어 진행하는 독서 팟캐스트 저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찾아서 듣고 재수없게 생각하지 않는데잖아. 왜 지금 동료를 이간질하고 그래? 아니 지난 시간 이후에 옥상에 한번 불려갔으니까 뭐 말이 왜 다릅니까? 아니 이러다 책상이 빠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소개 안 한 다른 책도 한번 작가에 꽂히잖아요. 그럼 사서 또 읽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게요. 마이클 코넬리는 거의 다 읽은 것 같은데. 국내에 나온 건 다 읽었어요. 재밌죠. 네, 재밌더라고요. 네, 마이클 코넬리 전집을 다 읽었다고요? 번역된 그것도 거는? 다 샀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코널리가 뭐 해리보쉬 시리즈도 있고 그다음에 그 미키 할러 네, 그것도 시리즈도 봤어요. 있고 또 그리고 또 이른바 외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스탠드 구입해서. 언론이라고 하는. 근데 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유튜브 하나 해. 네? 마이클 코넬리 작품 소개하는 걸로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그리고 마이클 코널리만 읽은 게 아니라 요즘에는 기리노 라소도 파고 계시다고. 네. 그 이 대목에서 참 하기에 적절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송수현 기자가 기사 생산량이 줄었어요. 독서에 빠지는 바람에. 아니 그 송수영 기자가 청년의사의 에이스 기자거든요. 진짜 저도 송수영 기자 기사는 꼭 챙겨 읽는 에이스 기자인데. 좋은 기사 정말 많이 썼는데 에이스에서 빠졌어요. 요새는 이제 에이스는 아니고 한 이제 퀸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퀸 정도나 되는 것이 얼마 다행이에요. 다행이네요.
마이클 코넬리 JYP도 반도 안 읽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 중에 한 3분의 1 그 정도 봤을 것 같은데 송 기자는 다 읽었답니다. 제가 빌려드릴게요. 아니요, 됐어요. 읽을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읽을 게 없다고 나한테 맨날 투덜대면서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그냥 마이클 코널리 시리즈나 한번 쭉쭉 읽으시라 그래도 또 안 읽어요. 그 왠지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YG가 추천을 했죠. 이 스테판 아넴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뭐 이미 스웨덴 현지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또 북유럽 추리소설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름난 작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소개가 안 되다가 작년에 이 스테판 아넴이 창조한 파비안 리스크라고 하는 형사가 있어요. 그 파비안 리스크라고 하는 형사를 주인공으로 한 7편의 시리즈를 여태까지 이 아넴이 써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번역이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작품은 첫 번째 작품인 얼굴 없는 살인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요 책을 이제 다 읽었단 말이죠. 다 읽고 나서 그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얼굴 없는 살인자라고 하는 책이 거의 같은 시기에 2권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온 거예요. 저도 지금 와서 봤는데 책이 2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YG는 저한테 카톡으로 재밌는 책을 추천할 때 그냥 얼굴 없는 살인자 재밌어요 이렇게만 이제 보낸 거거든. 그래서 나는 얼굴 없는 살인자 이 스테판 아넴 책을 재밌게 잘 읽었단 말이죠. 우와 재밌네 이러고 봤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이 헤닝 만켈이라고 하는 아마 스테판 아넴이 존경하지 싶은 헨닝 망켈이라고 보통 하죠. 헨닝? 헨닝 망켈. 여기 한글로는 헤닝이라고 적혀 있길래 스웨덴 발음으로는 헨닝 망켈을 좀 스웨덴 더 가까워 가봤습니까? 나옵니다. 아니 못 가봤는데 아무튼 발음 헨닝이든 지적을. 헨닝이든 헤닝이든 헨닝 아니 말켈 YG가 발음 지적을 이라는 말에는 YG 발음에 대한 약간의 그 아닙니다. 천대와 멸시가 있는 거 아니 같아요. 제가 쭉 들어봤는데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헨닝 만켈 네. 만켈 혹은 망켈 이러는 또 작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옛날 작품 얼굴 없는 살인자라는 것도 또 한국에 최근에 번역이 돼서 나온 거지. 맞아요. 이건 언제? 이거 다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어요. 아니, 아니, 원래 나왔던. 이 헨닝 망켈의 얼굴 없는 살인자는 이 헨닝 망켈은 이 스테판 아넴이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웨덴의 추리 작가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그리고 그 가장 유명한 그 헨닝 망켈이라는 작가가 역시 이 쿠르트 발란데르라고 하는 형사를 주인공으로 한 10편의 시리즈를 써냈거든요. 아 이것도 10편이에요. 네, 이거 10편이에요. 요 헨닝 망켈의 얼굴 없는 살인자는 91년에 나온 책으로. 그리고 그 되어 헨닝 있어요. 망켈이 그 쿠르트 발란데르라는 형사를 주인공으로 한 첫 번째 소설이 이 얼굴 없는 살인자예요. 근데 왜 이분은 똑같은 제목으로 소설을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좀 길지만 네.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YG가 재밌다고 한 얼굴 없는 살인자가 혹시 이 옛날 거를 말하는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 새 책을 읽다 보니까 옛날 이 고전 이런 또 유명한 책이 있었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잖아. 게다가 옛날 얼굴 없는 살인자는 얇아. 그래서 그냥 미친 척하고 이것도 사서 읽었어요. 그래가지고는 YG를 만났을 때 얼굴 없는 살인자 재밌더라. 근데 2개가 있더라. 그랬더니 또 알고 있네. 그래서 이거 말한 거 맞지? 두꺼운 거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내가 얇은 것도 읽었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 헨닝 망켈 안 돼. 그러면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 아세요? 스웨덴. 그 헨닝 망켈의 작품 중에서 한 3작품 정도는 읽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얼굴 없는 살인자는 새로 나온 책이니까 이건 안 봤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 봤다니까 무슨 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YG도 또 읽었대. 그래서 오늘 결국 이번 주에는 얼굴 없는 살인자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나온 2편을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집이네, 특집. 스테판 아넴이 2014년에 펴낸 얼굴 없는 살인자와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인 1991년에
이 스웨덴의 전설적인 추리소설 작가인 헨닝 망켈이 이 쿠르트 발렌다르를 주인공으로 해서 처음으로 낸 작품인 91년작 얼굴 없는 살인자도 같이 이번 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개 내용이 제목만 갖고 내용은 다른.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요. 뭐 시대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소재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YG가 이제 아까 발음 지적해서 제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 마시멜로 출판사에서는 해닝 만켈이라고 자존심 상했어요. 표기하고 있고요. 피니스 아프리카의 출판사에서는 헨닝 망켈이라고 네, 두 글자나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제가 다음에 스웨덴 가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래 또 재밌는 게 얼굴 없는 살인자의 원제와 그러니까 옛날 책의 원제와 새 책의 원제는 다르더라고요. 아우 나한테 또 저걸 또 발견해가지고 어찌나 또 자랑을 하던지. 야 이미 자랑하셨어. 아 그게 뭐 자랑이야 그냥 아니 왜 한글판 제목은 똑같은데 원제는 달라 이러고는 이제 찾아봤죠. 그랬더니 본인이 발견했다 이거지. 옛날 책은 웨르다레 우탄 안식테 아 스웨덴어. 스웨덴어. 아, 스웨덴 발음 맞습니까? 제가 스웨덴 옆 나라까지 가봤는데 대충 뭐 그런 일단 그 머더랑 비슷하니까 웨르다레 우탄 안식테 요게 이제 들어갔네. 번역기 돌려보니까 딱 얼굴 없는 얼굴 살인자. 없는 살인자. 그러니까 91년도 작품은 그냥 말 그대로 얼굴 없는 얼굴 없는 살인자가 살인자. 맞아요. 정확하게 얼굴 그리고 없는 살인자. 91년도 작품이 91년에 바로 영어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근데 영어로 번역되었을 때 영어 책 제목이 페어리스 킬러. 무슨 리스? 페어. 아야 페이스리스. 죄송합니다. 페이스리스 킬러. 아, 얼굴이 페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나 봐요. 아니 바로 정정했잖아요. 또 아니 수영 기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죠. 아니 이렇게 개떡같이 이야기해서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지. 근데 새로 나온 얼굴 없는 살인자의 원제는 오퍼 우탄 안식테. 뒤에는 똑같은데 앞에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스테판 아넴이 약간 오마주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오퍼인지 오페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이 단어도 쳐봤을 거 아닙니까? 이건 피해자야, 살인자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두껍고 새로 나온 스테판 안햄의 얼굴 없는 살인자의 원제는 사실은 얼굴 없는 피해자다. 그래서 심지어 스테판 아넴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7편 작품을 냈다 그랬잖아요. 10편 정도만 딱 채울 것 같아요. 왠지. 왠지. 많게를 존경하는 존경하는 의미에서. 한 10편 쓰면 시리즈는 더 쓸 게 없지 않나? 맞아. 그러니까 망켈이 91년부터 99년까지 1년에 한 편씩 9편을 썼어요. 이분은 아이고, 살아 계시죠? 성스럽다. 망켈? 아니요. 2015년에 옛날- 2015년에 2015년에 세상을 돌아가셨어요. 떴습니다. 아. 옛날 망켈님은 48년생이라서 네. 돌아가셨고요. 2015년에 세상을 떴는데 91년부터 99년까지 한 해에 한 편씩 이 그 형사를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를 낸 다음에 10년이 지난 2009년에 딱 마지막 10편을 내고서 이제 종지부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스테판 아넴도 약간 첫 제목도 약간 오마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이 창조한 형사를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도 딱 10편까지 채우고 중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스테판 안햄은 원래 그 영화 각본 같은 거를 많이 썼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망켈의 원작을 가지고 영화 대본도 썼었고 뭐 그런 그러니까 진짜로 약간 존경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네요. 네 그리고 한 20살 가까이 어립니다. 66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새로 나온 거 옛날 거는 솔직히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조금 올드합니다. 네. 그래서 뭐 굳이 안 읽어도 되지 않나 싶은 마음도 약간 들긴 하는데 그 핸드폰 없던 시절에 또 이 시골에서 벌어지는 또 사건. 아니 그 원칙이 다르잖아요. 왜? 커피, 자동차, 또 뭐였지? 전신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감당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니, 핸드폰 없다고. 커피, 자동차 이런 거 없는 시절의 작품이었으면 내가 안 읽었지. 읽긴 읽었지만 아무튼 그 옛날 책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일단 그 새 책 파비안
리스크 시리즈 1편 얼굴 없는 살인자 이 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사실 그 북유럽 소설은 다 이렇습니까? YG? 어떤데요? 일단 사람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죽일 수 있는가에 집착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좀 그래요. 잔인해요. 네. 그러니까 첫 장면부터가 약간 잔인해요. 여기 저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근데 참 다양한 방식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그 마이클 코널리의 해리보슈 시리즈랑 비교를 하면은 해리보슈 시리즈의 피해자들도 뭐 끔찍하게 살해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냥 우리의 상식 범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이렇게 뭐 살인 사건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피해자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북유럽 소설들은 대개는 그것부터가 약간 조금 엽기적으로 비트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얼굴 없는 살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죽은 사람들이 다 얼굴이 없어요?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되게 여러 피해자가 나와요. 근데 그 여러 피해자가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럼요.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왜 이 책의 원제가 얼굴 없는 살인자가 아니라 얼굴 없는 피해자인지도 약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피해자들이 굉장히 엽기적이고 다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살인을 당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한 중학교의 한 반의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인 사건의 현장에는 항상 그 중학교 그 반 졸업 사진에 그 피해자의 얼굴이 X표가 친 게 딱 표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학폭 피해자예요? 살인자가? 이게 이제 650쪽쯤 되니까 꽤 많은 얘기를 해도 사실 초반에 나오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수연 기자가 이 얼굴 없는 살인자에 등장하는 경찰들과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렇죠. 경찰들도 딱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학폭 피해자인가 보다. 그래서 이 반에 학폭 피해자를 찾아야 된다. 그가 아주 강력한 용의자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시체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건 뭔가 딱 봐도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원한에 의한 이런 거다. 그런 느낌이 딱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졸업 앨범에 들어있을 것 같은 사진이 한 장이 딱 있는 거죠. 그리고 표시도 돼 있고. 그래서 뭔가 이건 뭐지 이러고 있는데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두 번째 또 살인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 똑같은 또 그 앨범 사진이 있고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가 살인을 당하는데 그냥 살인만 당하는 게 아니라 약간 시신이 훼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피해자는 그 얘기하지 마. 그거는 방송 심의 규정을 지켜야지. 첫 번째 피해자는 뭐 어디가 약간 훼손이 되어 있고 두 번째 피해자는 어디가 약간 훼손이 되어 있는데 경찰들이 또 그것도 이렇게 유추를 하죠. 조합해요? 혹시 가해자의 약간 그 예를 들어 주먹을 자주 쓰는 애들은 손을 자르고 발을 자주 쓰는 애들은 발을 자르고 다 말했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이제 그 경찰이 갑자기 흥미가 떨어졌어요. 아니 이건 아주 오프닝. 그래요? 오프닝이에요. 두 건이 하나도 그건 진짜 처음에 시작. 몇십 페이지 안에 다 진짜요? 등장해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막 맹렬하게 수사를 하니까. 하여튼 두 명이 처음에 죽었는데 딱 조사를 해봤더니 이 두 명이 같은 반 동창이고 딱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알아봤더니 이 두 명이 그 반의 한 명을 유난히 왕따시키고 괴롭혔던 가해자.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그걸 되게 쉽게 알게 되는 게 일진이랑 일진의 꼬봉? 꼬봉. 일진 두 명이지. 일진 두 명. 일진 두 명. 일진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왜 쉽게 알게 되냐면 이 파비안 리스크라고 하는 이 시리즈 전체 주인공 형사 아저씨가 바로 그 클래스의 같은 반 학생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 파비안 리스크는 원래 그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 굉장히 능력 있는 경찰이었는데 뭔가 모종의 사건 때문에
옷을 벗을 뻔하다가 옷을 벗지는 않고 헬싱보르라고 하는 스톡홀름이랑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덴마크, 스웨덴과 덴마크 해협에 있는 항구 도시? 네. 좌천됐어요. 네, 항구 도시로 뭐 본인이 약간 좌천이기도 하고 본인이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향으로 그러니까 뭔가 전보가 되었고 전보가 된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기 전에 살인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래서 사람은 도착했는데 아직 업무는 시작 안 했는 그러니까 상황. 막 가족들이랑 같이 뭐 집 막 이삿짐 날르고 뭐 인터넷 깔고 뭐 등등의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너 헬싱보르 왔지? 나 너랑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반장인데 살인 사건이 났어. 벌써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랬는데 니네 반 학생이야. 그 원래 고향으로 고향으로. 그렇습니다. 설정이. 그래서 이 파비안 리스크 형사가 어쩔 수 없이 그 중학교 때 자기랑 같이 알고 지냈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파비안 리스크가 누구를 괴롭혔는지를 아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나는 생각해보니까 거지. 진짜 괴롭힘 많이 당했던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찾으면 어쩌면 걔가 용의자 혹은 용의자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처음에는 걔를 찾으려고 막 노력을 엄청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지?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요? 반전 100만 반전에 개 반전. 그래요? 반전 없이 반전 한두 개로 어떻게 650쪽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반전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짜증나. YG는 좀 지쳤던. 사실 그렇게 여러 번 반전이 있지는 않은데. 그래요? 저는 조금 약간 너무 이렇게 기니까 길고 막 계속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북유럽 소설이 주인공들이 좀 찌질하잖아요. 네. 스노우맨을 봤었던 건데 그런 류.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죠. 좀. 그러니까 보면은 그 노르웨이의 이 작가인 요온 에스베의 첫 작품이 스노우맨이잖아요. 근데 요온 에스베 주인공만 하더라도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에 더 가까운. 그러니까 뭔가 좀 그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좀 공유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 좀 출중한 면들이 좀 있잖아요. 약간 다크 히어로 같은 그런 면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그 헨닝 만켈 작품의 주인공도 그렇고 이 스테판 아넴의 주인공인 이 파비안 리스크도 핸디캡 덩어리예요. 그 이제 잘못을 지적을 하고 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네스베의 첫 번째 작품은 아닙니다. 스노우맨이 첫 번째 한국에 이제 스노우맨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지. 데뷔하고 나서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되게 스노우맨이. 표정이 뿌듯한. 방금 검색해 보신 거죠? 아니 내가 그 형사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첫 번째 작품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냥 스노우맨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고 제일 유명한 작품일 뿐이고 그 이전 작품들도 다 번역이 돼서 들어왔는데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정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요 네스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스노우맨 보고 재밌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오파드라는 걸 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읽은 그 수많은 이제 잔인한 작품들 중에 가장 사람을 참 창의적이고 특이하고 또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는 소설이 레오파드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피에르 르메트르의 이렌이 있는데. 이렌보다 레오파드의 그 살해 방식이 저는 더 막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 읽으신 분은 알 텐데 이제 사과를 이용해서 죽이는 방법 이런 거 보면 얘는 진짜 미친 것 같아 이런 느낌 막 들었단 말이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지? 했는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레오파드보다 더 끔찍하고 더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을 열어 죽이는 이야기를 쓴 사람이 스테판 아넴이. 근데 이 스테판 아넴의 주인공인 파비안 리스크가 제가 이제 핸디캡 덩어리라고 했는데 이제 결정적인 핸디캡이 뭐냐면 형사잖아요. 네. 총을 못 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또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총을 쏴서 그 사람에게 총탄을 맞히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나오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두 번째 시리즈는 첫 번째 시리즈에 바로 그 스톡홀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얘기거든요. 그거예요? 네. 그것도 읽을 재밌겠네. 게 또 프릴루드. 이거 왠지 마이클 코넬 짝 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편지의 심판이 그 파비안 리스크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자기 고향인 헬싱보르로 오게 되었는지 그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제 편지의 심판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거기서도 그 총과 관련해서 이 파비안 리스크가 되게 상처를 받는. 근데 이미 거기서도 총을 못 쏴요. 네. 저 편지의 심판? 네. 그거는 한국어판이 더 먼저 나온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얼굴 없는 살인자가 2021년 6월에 나왔고요. 그리고 한 달 후인 2021년 7월에 편지의 심판이 나왔습니다. 그 둘 다 읽었다면서요? 네, 둘 다 읽었죠. 언제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굴 없는 살인자 읽고 나서 편지의 심판 읽었죠. 그게 언제냐고 그게. 따지시는 거예요? 아니, 왜 따지는 거죠? 내가 이걸 작년- 대답을 해야 되나? 작년 6월, 7월에 나온 거를 그렇게 읽었으면 지난 한 6, 7개월 동안 왜 말을 안 해주다가 인제 얘기하느냐라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작년 6월, 7월에 나왔지만 그 요즘에 읽을 만한 책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뒤적거리다가 올해 들어서. 그럼 읽고 나서 나한테 말할 때까지는 얼마 안 걸렸다. 맞아요. 오케이, 거의 오케이. 바로. 그러면 이제 이해. 그게 서운하세요? 이렇게 재밌는 걸 혼자만 알고 그랬을까봐 6개월 있다가 알려주고 이랬을까봐 지금 삐칠 되게 이상한 뻔했네. 포인트에서 서운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나 지금 아니 내가 이걸 지금 뭐라고 혼나야 될 일인가? 마치 읽고 보고해야 된다는 듯이. YG가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난다든지 뭐 연애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알려줘도 되는데 재밌는 연애라뇨. 연애를 큰일 날 하면- 소리를. 아니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안 알려줘도 되는데 재미난 책을 읽었다 이런 거는 이제 알려줘야죠. 제가 웬만하면 다 그냥 바로바로 이야기하죠. 네. 그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이 책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좀 더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네. 댓글 좀 소개하겠습니다. 훅 넘어가네요. 두루두루두루님님 뭐 하느라 바쁜지 방송 중 내 댓글 읽어주시는 거 듣는 게 아주 기쁜데 양력 음력 1월 1일 다 지났으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긴긴 밤은 진작 선물 받았고 책 일 아웃 이거 어떻게 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책 일 아웃 네. 이라는 팟캐에서 오은, 단호박, 그냥님이 긴긴 밤을 아주 읽고 싶게 만들어서 읽었습니다. 저는 감동 못 받았습니다. 아주 절망스러웠습니다. 뭐랄까 뭔가 함량 미달의 인간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JYP의 밋밋한 반응 반갑습니다.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함 사랑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좋다는데 뭐가 좋은지 알 수 없는 책에 위대한 개츠비, 그리스인 조르바, 호밀밭의 파수꾼 추가합니다. 사실 이 세 책 다 저도 별로 재미없게 동감이요. 본. 저도 긴긴 밤 읽었어요. 저는 아주 별로는 울었습니까? 아니었고 울진 않았고요. 긴긴 밤 읽고 안 울면 되게 감성이 메마르고 되게 나쁜 눈물을 사람. 살짝 흘렸나? 아니 저는 독방 준비하려고 아직 안 읽고 있었는데 저도 읽고서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비슷한 댓글들을 뽑아봤어요. 맥베스 530님께서도 책은 도끼다. 도끼 맞은 것처럼 재미있게 읽었던 사람으로서 YG의 그 책에 대한 코멘트를 들으니 발등에 도끼가 찍힌 것 같네요. YG가 이거 재미없다 그랬거든. 네, 책은 다 개취, 개인 취향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갑니다. 동광동 호랑이님 책걸상에서 소개해주신 우볼빛 읽었는데요. 형식이 조금 독특한 편이어서 페이지가 빠르게 넘어가진 않았는데 아름답고도 아픈 이야기더라고요. 2015년에 나온 책인데 신작도 아닌 소설까지 소개해주시니 참 좋네요. 짧은 감상도
댓글에 남겨둘게요. 그 짧은 감상이 밑에 있습니다. 포화의 한가운데서 마릴로르와 베르너가 기적처럼 만나는 장면에서 작가에게 감사했다. 이 소설을 읽는 독자라면 아마 누구나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책을 덮고 나서는 2차 대전 당시의 프랑스 시골 마을을 실감나게 묘사한 이 작품이 후반부 주인공들에게 지나치게 극적인 만남을 선사했다는 사실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너무 아름답지만 그래서 마음에서는 조금 멀게 느껴졌던 소설. 우볼빛이 뭐 줄임말이었죠?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우리가 앞으로 요 방송 직전에 제가 YG한테 상의했는데 방송 직전에 상의라고 할 수 없죠. 그거 통보. 했는데 YG가 크게 저항을 보이지 않아서 우리 앞으로는 앞으로 방송을 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미리 좀 우리가 이걸로 방송을 할 거다 조만간 요걸 좀 예고하려고 합니다. 읽고 저 방송 들으시는 분들 더 많이 생기라고. 그래서 지금 이 대목에서 급 말씀드리면 우볼빛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조만간 방송합니다. 네. 이 정도 예고는 옛날부터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우리 한 적이 없어요. 거의 한 적이 없는데. YG의 유혹에 혼비님이 넘어갔고 그래서 혼비님이 자기도 우볼빛 읽고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2권짜리 책과 책의 설정에 약간 저항감을 보였던 JYP도 그래? 할 수 없이 넘어가서 니들이 그러면 내가 읽어주마.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내 한번 읽어준다 이런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재밌다고 이야기를 해도 또 안 읽을 거면서 그러니까 추천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네 그리고 그레고레오 우볼빛 어쨌든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우볼빛 혼비님과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레고레오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이제 명상살인편 듣고서 명상살인을 읽고서 재밌다라는 평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레고레오님께서는 약간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명상살인 방송 듣고 너무 재미가 있어서 1편 방송도 듣다가 중단하고 도서관에서 예약 걸어서 바로 봤습니다. 묘사 부분이 너무 보기 힘들고요. 죽인다는 말도 많고 뭔가 방송으로 들을 때는 되게 재밌었는데 잘 읽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42살이 되어서야 처음 살인했다는 부분도 이 부분이 왜 놀라운 거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평생 살인을 하지 않는 게 맞고 소설이라면 소설의 인물이라면 더 젊을 때부터 살인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방송이 재미있어서 너무 기대가 되었던 걸까요? 어떤 게 웃긴 거죠? 웃음 포인트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권 138쪽에서 중단합니다. 네, 뭐 독서 취향은 다 개인마다 다르니까요. 네, 안 읽으셔도 되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저도 이거 1편 방송 듣다가 중단했어요. 오, 그래요? 사서 그리고 읽었습니까? 읽고 있어요. 1권을 읽고 있습니까? 네. 읽을만 합니까? 수영 기자님 어떠세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레요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재밌게 읽고 있어요. 네. 내 맘대로 찍사님 책걸상 구독한 지 얼마 안 된 애청자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YG님 힘내세요. 최근 교통방송 유튜브 보다가 어디서 들은 익숙한 목소리인데 하다가 YG님을 알아봤네요. 왜 이리 반가운지요. JYP님, YG님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박평님, 민음사 TV는 사랑입니다. 네. JYP, 감사합니다. YG의 방송은 그냥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 박평님의 민음사 TV는 사랑이고 그런 거군요. 네, 이건 박평의 민음사 TV는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왠지 YG와 JYP가 동원된 느낌. YG님 힘내세요. YG는 뭐 하도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아가지고요. 뭐 무슨 일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또 뭔 사고 한번 쳤겠죠. 뭐. 네. 그러게요. 저도 네, 뭐 별로 안 힘내세요. 궁금하네요. 뭐 또 어디서 또 욕 한번 먹었겠죠. 뭐.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얼굴 없는 살인자 두꺼운 책, 새 책 이야기 좀 더 하고 그리고 옛날 책 91년도 판도 조금 더 다루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영 기자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